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당연한 탄생 그리고 죽음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수반된 만남과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정말 예민한 문제로 풀어낸 아주 뜨거운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가와카미 미에코의 여름의 문 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오늘 소설 책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도서 협찬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상이고요. 그러면 책의 줄거리와 전반적인 저의 감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책을 쓴 작가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002년에 가수로 데뷔를 하셨고요. 2007년에 작가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집, 에세이, 소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셨고요. 2010년에 발표한 해븐이라는 작품이 이번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심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름의 문이라는 작품은 나왔을 때부터 뜨거웠던 것 같아요. 미국 타임 베스트 또는 미국 뉴욕타임스, 미국 도서관협회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40개국 이상에서 이제 출간이 결정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줄거리의 책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에 이렇게 벌써부터 뜨거운 책일까? 한번 줄거리를 설명드려보자면요. 줄거리는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나스코라는 인물은 소설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꾸준히 습작을 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38살이 될 무렵 이제 소설가가 된 나스코는 자신의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스코는 남자와의 성관계를 어려워하는, 남자와의 성관계가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AID, 정자기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이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이 다양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 속에서 계속 나스코는 고민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만나게 된 아이자와 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2008년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오사카에서 도쿄로 상경을 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난하게 생활을 하던 시절의 나스코의 이야기고요. 2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소설가가 된 38살의 나스코가 자신의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고민을 하고 결국 아이자와 준을 만나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갖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부와 2부의 내용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읽고서는 굳이 1부가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1부의 내용에서는 나스코의 내용이 주가 되기보다는 나스코의 언니인 마키코와 그녀의 딸인 미도리코, 이 두 인물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도리코라는 아이는요, 이제 갓 2차 성징이 시작된 월경을 앞두고 있는 사춘기의 소녀로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인물로 나오고요. 이 마키코라는 미도리코의 엄마로 나오는 인물은요, 정형화된 여성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름답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여성의 몸들 있잖아요. 가슴이 크고 허리가 잘록하고 골반이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몸매,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가슴 확대술을 하기 위해 도쿄로 올라온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정말 다르죠. 이 두 인물의 갈등은 결국에 해소가 됩니다. 이 해소의 과정이 굉장히 격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해소되는 과정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이 모녀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미도리코가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는 과정에 내가 왜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엄마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나스코의 입장에서 연결되는 가난 그리고 이별에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1부에서는 여성의 몸이라던가 가난이라던가 죽음을 통한 이별에 대해서 좀 앞에서 서사를 뿌리고 있다? 좀 굵직굵직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의 내용에서는 조금 더 깊이 나스코가 자신의 아이를 만나고 싶고 그 만나기 위한 과정인 정자기증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떠나서 더 깊게 생각하는 나는 왜 내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까지 깊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협찬받아서 읽기로 하고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일단 두께가 꽤 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어서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읽고 나니까 굉장히 흡입력 있게 잘 쓰여진 소설이어서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흥미가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자칫 좀 지루해질 수 있는 탄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이라는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예민한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서 축 처질 수 있는 텐션을 끌어올려줬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과연 이 나스코가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결국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 이것이 정말 궁금했고요. 이 책 뒤편에 줄거리 소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나스코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책의 막바지 부분에 가면 대충 어떠한 결정을 하겠구나 하는데 또 이 결정을 하기 위한 방식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살짝 꼬아주는 센스까지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읽는데 정말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고, 이 소설 속에서 나스코라는 인물이 어릴 적에 불우했던 가정 환경, 그리고 아버지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무기력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인물로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쳐서인지 2부에서의 나스코는 꿈에서 자꾸자꾸만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비단 여성의 몸, 여성의 출산,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이 책은 물론 여성의 몸과 여성의 생애와 여성만이 느껴볼 수 있는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떠나보내게 되는 이별들, 그리고 그 이별들에 수반된 다양한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 생각들이 몇 장 넘기고 나면 갑자기 휙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책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면서도 명확히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고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제 리뷰 영상들처럼 명확하게 이 책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이 정자기증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 근데 또 그래, 어떤 측면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출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또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의 문인데 이 안쪽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스메 나스코인데 이 나스가 일본어로 여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름의 문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한자로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게 여름의 뜻은 맞긴 한데 이 문이 우리가 말하는 여닫는 문이 아니고 이야기라는 뜻의 문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일본에서 말하는 소설의 제목은 여름 이야기 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여름의 문이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생겼다? 그런 부분이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잘 번역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름이 주인공인 나스코의 나스를 따온 여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전부 여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치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는 배경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름이 주된 이 키워드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엔 나스코도 그렇고 이 인물들 모두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 출산이라는 것을 또는 양육이라는 것을 또는 출산을 할지 뭐 결혼을 할지 내가 비혼인지 비혼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유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 놓여있는 나스코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소설도 재밌었지만 이 제목의 뜻을 추리하는 게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 아이가 엄마를 만나러 나온다는 것, 엄마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궁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언가 문이 열린다라는 느낌,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서 제목이 마음에 든다. 내용도 마음에 들지만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읽어보시기에 조금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량 자체가 너무나도 저도 받아보고 좀 뜨억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읽어보신다면은 이거 뭐 벌써 내가 200페이지를 읽었어? 벌써 400페이지를 읽었어? 벌써 다 읽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쉽게 재밌게 그리고 읽으면서 중간중간 뜨겁게 울컥울컥 눈물도 흘리시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소설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읽으신 후에 진짜 탄생이란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나스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또 한층 성장하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부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읽으면서 나스코에 뭔가 몰입이 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저의 남동생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 제가 고민을 털어놓고 울 수 있는 사람들, 헤어졌던 옛 남자친구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올리고 이별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뜨거운 여름의 한 철을 보내고 있구나, 한 여름의 인생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제 감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 표현을 해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좀 소름이 돋고 울컥울컥하고 다시 책 내용을 떠올리고 설명을 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이었기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여름 치열한 소설, 뜨거운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한여름같이 뜨거운 소설이에요.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또는 시원한 바람 맞으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참 잊지 못할 2022년의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이 여름의 문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